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기사인가 보니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아파트 공급량이 이제 예측되는 게 상당히 많아서 미분양 어떤 지역 미분양이 걱정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그 기사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시장이 여기 둥그렇게 모든 걸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우리가 따라갈 때 과거를 공부하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의 뭐 어떤 그 따라간 길을 따라갈 때 이게 추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갈 때도 내가 내 신발에 맞는 내 발성에 맞는 신발을 갖고 갈 때 이제 제대로 길을 따라갈 수 있지. 네. 내 신발이 크게 너무 크다거나 맞지 않다 그러면 따라가다가 지쳐 쓰러져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시장을 가는 길을 봤을 때 모든 뉴스나 이런 게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볼 거 하고요. 그래서 제목으로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 사실 저희가 지금 요즘에 이주 난민 많은 게 이제 이 재건축 사업 얘기를 많이 나죠. 재개발.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또 거기에서 일반 분양은 또 공급적인 면이죠. 근데 이 두 사이가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데 사실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버린 데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강남 재건축이라는 시장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전세가율이 가장 낮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제일 낮죠. 네. 자, 근데 낮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시장이 완전히 분리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멸시가 공급 사이가 완전히 그 소유자, 그러니까 수요자들이죠. 여기 수요자와 여기 수요자 차이가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열차가 없다고 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보시면 이제 관련 기사는 이거였어요. 제가 보시면 뭐냐면 이제 제목은 잘 안 보일 때 또 확대했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어요. 네. 2015년 아파트 40만 채. 자, 공급 과잉의 미분양 사태 우려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미분양 사태 우려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데 제 입장에서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도심 내 이 대부분의 공급이 이제 택지도 있지만 대부분 도심 내 공급이 많아요. 그럼 도심 내는 빈 땅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죠. 부식을 짓는 거니까 재개발 네네. 재건축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건 무시해야 되니까 공급 과잉 속에 공급 부족을 걱정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담 가능한 능력, 즉 우리가 부시는 건 싼 저가 주택이고 만드는 건 이 건축비 떨어지는 문제 한 번도 없잖아요. 비싼 네. 주택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 과잉 걱정하는 거는 일부 땅 계층이고 또 다른 수요 계층에서는 이게 자기가 만든 집이 부서지기만 하니까 부족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좀 수요층에서 다시 보시라 얘기하고 싶은데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질문을 네. 하고 싶은 게 도심에서 우리가 공급 뭔가 할 때 아파트만 공급하면 끝 사실 다 아파트잖아요. 사실 서울 도심에서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할 때 다른 거 짓는다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원 씨? 아니요. 다 아파트예요. 저희는 다 아파트. 근데 이게 문제 있는 거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어떤 주택 이제 이 종류별로 꾸밀 때 이게 네. 나눌 때 서울의 아파트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주택 테마 중에서 많다는 건 알겠는데 네. 정확한 수치는 글쎄 어느 정도 약 한 될까요? 60% 됩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10집 중에 6집이 아파트예요. 저희는 서울이. 근데 네. 지금 서울에 뭐 많은 재개발, 재건축 모든 추진하는 도심 재생 사업이 다 아파트만 사업성으로 보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제 문제가 있고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한 게 도심에 가장 필요한 주택이 아파트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필요한 주택은 사실은 이 각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공급이 가능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필요한 것과 공급이 가능한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건 각 소득 계층별로 맞는 주택의 크기죠. 사이즈. 네. 네. 뭐 크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득 수준 대비해서. 근데 도심은 가장 비싼 땅이에요. 가장 많이 모여 있죠. 네. 이게 현실 공급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주 난민 요즘에 이주 난민 정말 귀 박힐 정도 들어요. 뭐 전세 난민이 뭐니 하는데 자, 그 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크기,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의 크기 얼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따져볼까 해요.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요, 사실은. 네. 지루하실 분이 좀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실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서울시 자료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단독주택 비율이 예전에 이제 70%였다 2010년에 16%대로 내려갔고요. 단독주택이 많지 않아요, 예상보다. 네. 많지 않고 아파트는 이랬다가 10년에 이제 58.9%고 현재 60%를 넘어요. 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아파트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아파트가 많아질 거예요. 즉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아까 공급 과잉 얘기를 하죠. 어떤 지역에서 아파트는 앞으로 수요자가 의외로 많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제 말은 왜 네. 공급 과잉 다 공급가 안 짓거든요. 그래서 신규 나온 아파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이게 없으면 이게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또 아래 계층이 올라서 살 수 있느냐? 아유, 너무나 이게 소득 갭차가 너무 커질수록 시장이 분리돼서 아래 계층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네. 예, 다른 시장이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저희가 그래서 도심에 공급하라는 얘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재작년에 이제 12월 달 발표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모든 공급이 도심 위주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심 위주로 이제 개발을 하겠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택 종합계획에
이 이제 도시 국가에서 봤을 때는 도시 아파트만 짓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국가에서 원하는 건 아파트도 있고 사실은 여기 섬주가에서 뭐 다세대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이 얘기를 원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민간인 땅이거든요. 네. 노후된 주택, 도시는 다 노후돼 있어요. 그걸 다시 재생을 했을 때 모두가 원하는 건 아파트. 자, 그래서 이 오히려 진짜 서민 필요한 주택이 없을 수 있다는 국가는 이걸 원해요. 다품종. 이걸 네. 원하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품종이 주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더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작년 9월 1일 달에 최 부총리 나왔을 때 이슈화된 정책인데 이게 핵심 정책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원문이 이거 좀 꺼먹기 죄송한데요. 대책 중에 주택 시장 활력 회복 핵심 분야라고 네, 물어봤고 활력 회복. 예, 답변을 뭐라 달았으면 그 당시에 도심 내 주거 환경 정비 및 신규 주택 공급이라고 달았어요. 이게 이 말이 이제 쉽게 풀면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도심 내 빈 땅이 없죠. 없죠. 신규 주택 공부하려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빈 땅이 없으면 빈 땅 만들러 멸실을 하는 거죠. 멸실을 하는데 멸실을 하려면 노후 주택을 멸실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노후 주택은 임대가가 어떻게 되죠? 싸죠. 싸죠. 이제 다시 한번 네. 풀어볼게요. 여기 표지가 있으니까. 자, 도심 내 신규 주택이 핵심 정책이 현 정부의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빈 땅은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빈 땅을. 근데 도심은 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 빈 땅 만들기 해야 되니까 멸실 부시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이주난민이에요. 자, 근데 어떤 걸 멸실하냐면 명분이 똑같죠. 새 집을 부실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노후 주택을 부시는 거죠. 그래서 네. 노후도가 명분이에요. 근데 노후도가 명분이니까 노후된 집 임대가가 싸죠. 자,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이번 정책 정권의 핵심 뭐죠? 임대료가 싼 노후주택을 다 부신다예요. 자, 우리가 아까 첫 기사에서는 뭐였죠? 미분양이 걱정된다. 왜 걱정된다? 공급 과잉 때문에. 올해 아파트 40만 채.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을 공급한 땅은 대부분 도심이고 도심에서는 이거는 다 부시기만 해요. 임대 노후주택은. 좀 그래서 공급색이 내 공급 부족을 걱정한다 이 말이고요. 좀 더 보실게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의 핵심은 도심 내 저가 소득 다 멸실이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보시면 이미 작년에 사실 이런 법도 준비했죠. 조례까지 바꿔서 제목이 재밌어요.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도심재생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쉽게 풀면 도심 내 저가 주택을 붙이는데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어본 정책이죠. 왜? 지원이거든요. 즉 이걸 쉽게 풀면 이만 한마디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공급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주택은 부셔야 되는 구조. 저희가 그 도심 구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노후된 도시, 이 서울을 장래 딱 보면요. 좀 이게 딱 지역 양분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노후 아파트, 노후 단독주택 지역, 그다음에 노후 상업시설이 대부분의 서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고 우리는 뭐만 짓느냐. 사업성이 좋을 때는 아파트 짓죠. 네. 사업성이 나쁘면 이번에 구역들 해지되고 이렇게 노후화해서 슬럼화 지역으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죠. 일부가 슬럼화돼서 그래서 하나는 신규 아파트, 하나는 노후 주택. 그래서 지역이 사업성이 있을 때는 아파트만 지어요. 사업성이 없으면 그 상태 노후화되면서 일부 다세 좀 일부 짓고 이런 퍼져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내 투자나 방어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구조죠. 기사 보고 그냥 단순히 내년에 아파트 너무 많이 공급한대 이거 하나를 보고 거기에 정책 맞춰서 내 방어 전략을 세우거나 내 재테크 전략을 세우면 잘못된다는 거죠. 당신이 투자하는 물건이 아니면 당신이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의 성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준이. 네. 그걸 차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보시면 거기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서울에 얼마 많냐면 한 800개 있죠. 800개 있는데 작년에 148개 해제했어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작했는데 또 다시 해제는 했는데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또 청년부총리 구역 완화해서 아마 대상 구역은 이것보다 몇백 개 늘었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대단히 많은 구역이 도심 재생 멸실 조건을 채워주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대로 저희는 단독주택 없어요. 왜 이 말을 다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부실 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부실 구역이고요. 새로운 공부를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독주택 수가 적으니까 서민주택을 부시는 거.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대단히 낮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소유자하고 세입자 완전히 나눠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세입자를 원시하는 시장이 대단히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해도 이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멸실당한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좀 더 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역이 있어요. 뭐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표시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여기도 아파트에서 아파트, 아파트에서 아파트, 어떤 건 주택에서 주택, 아파트, 네. 주택에서 아파트, 주택이 아파트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저희 서울이. 자 여기서 그러면 없어지는 것들은 주택이라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면.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할 능력이 안 되는 계층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미 지금 방한칸도 힘든 사람들, 방tuk한 힘든 사람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요. 다 아파트만 이렇게 짓고 그러면 거주할 능력이 안 돼서 어디 가야 되냐 이거죠. 네.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과잉을 걱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도시 서민은 공급 부족을 걱정할 상황이에요. 네. 저 기사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둥그렇게 쓴 기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자, 도심 내 신규 공급이 모두를 위한 공급일 수가 없어요. 도심 내에서는. 도심은 자, 신규 공급을 위해 선택은 멸실이에요.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아까도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옆집 주위에 누가 투자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뭘 잘한다 했을 때 따라서 뭐 따라가거나 배우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정보든 간에 내 사이즈에 맞아야 돼요. 내가 뭐 하는 지역이 맞아야 돼요. 내 신발, 내 발 사이즈에 맞는 상품, 맞는 전략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방어가 중요한 시기예요. 자, 누군가의 투자 이전에 섬세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그 방어 전략은 철저히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네. 여러분 사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그 도심 내 생활은 공급이 없을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걸 좀 걱정하시면서 봤으면 쓰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또 이 서민 계층들을 위한 주택 정책의 틀을 좀 다시 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